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당신의 식당은 왜 그들처럼 되지 못할까? 공정이라는 착각에 맞서는 우리 동네 식당 생존기. 제목부터 좀 흥미롭죠? 이게 많은 동네 식당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데도 왜 어려움을 겪는가? 그리고 지금 이 외식업계 경쟁이라는 게 과연 모두에게 공평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칼럼 발췌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칼럼이 말하는 외식업계의 그 보이지 않는 규칙, 기울어진 게임의 본질은 뭐고, 또 왜 그렇게 반짝이는 유행만 쫓는 게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요, 이 칼럼이 제시하는 대안 있잖아요. 공동체, 스토리, 또 진정성.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게임 공략집 보듯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좀 느끼고 계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접 가게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동네 가게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다만 오늘 저희는요, 이 칼럼이 보여주는 관점 있잖아요. 그 주장들. 이걸 좀 충실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이 칼럼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칼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외식업계 경쟁 구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칼럼이 이걸 되게 인상적인 비용을 썼죠. 소수의 승자, 미쉐린 별점이나 방송 출연, 유명 인플루언서 추천 같은 거요. 이런 것만 주목받는 잔혹한 미식 올림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칼럼은 이 미식 올림픽이 본질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칼럼이 이걸 왜 문제 삼는지를 파고드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부럽다, 불공평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소위 스타 셰프 한 명한테만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글쓴이 표현을 빌리면 16시간씩 감자 깎고 밤새 육수 끓이고 또 끊임없이 설거지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칼럼은 이런 현실이 일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일의 존엄성 훼손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맛이나 레시피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칼럼의 논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요.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좀 평가절하된 노동력 위에 세워진 그런 화려한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누각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칼럼은 또 파인다이닝은 뭔가 우월하고 동네 백반집은 좀 열등하고 이런 식의 암묵적인 미식 서열화 문화 역시 문제라고 봐요. 음식이 원래 사람 사이를 이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계급 나누고 차별하는 도구가 됐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동가치, 또 음식에 스며든 서열 의식까지 칼럼이 상당히 여러 층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군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많은 식당들이 결국 눈에 띄는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장 손님을 끌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런 비주얼의 메뉴를 막 내놓거나 요즘 제일 핫한 인플루언서한테 홍보를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요. 근데 칼럼은 이걸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길, 아주 강하게 달콤한 독배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칼럼이 왜 유행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유행을 좇는 순간 가게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고유한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된다는 거죠. 칼럼에서 예로 든 것처럼 오늘 마라탕 유행하니까 마라탕 팔고 내일 탕후루 인기니까 탕후루 팔고 이런 가게의 손님들이 과연 깊은 애착이나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칼럼은 이런 방식이 결국은 정체성을 잃은 복제품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이게 필연적으로 거대 자본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소모적인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분석해요. 결국 가격 경쟁밖에는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행의 손님을 끌지 몰라도 길게 보면 자기 색깔을 잃고 더 힘든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경고군요. 마치 방향 잃은 배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칼럼이 바로 그 비유를 쓰죠. 내 배의 방향키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행위와 같다고요.
유행이라는 파도에 잠시 몸을 맡길 수는 있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는 결국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생존 전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생존 기반 자체를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유행이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휩쓸려가는 대신에 이 칼럼은 다른 길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을 단단한 나만의 섬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칼럼이 제시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 3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칼럼은 기존의 게임 규칙, 그러니까 그 미식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3가지 원칙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중심축의 이동이에요. 미식에서 공동체로 무게중심을 옮겨라 이겁니다. 미식에서 공동체로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수의 미식가나 평론가의 별점에 목매달기보다는 우리 가게가 있는 그 동네, 이웃 주민들의 꾸준한 발도장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식당을 그냥 맛있는 음식 파는 곳, 이걸 넘어서서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오가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작은 위안도 얻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으로 만들으라는 제안이죠. 칼럼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처음 온 손님에게는 따뜻하게 눈 맞춰주고 인사 건네고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의 사소한 취향이나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주는 그런 섬세함 같은 걸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단골이라는 끈끈한 공동체야말로 잠깐의 미디어 노출이나 유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지속 가능성의 토대가 된다는 게 칼럼의 주장입니다. 즉, 성공의 척도를 외부의 명성이 아니라 내부의 관계와 지속성으로 다시 정의하면 그 치열한 경쟁 압박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외부 평가가 아니라 내부의 연결에 집중한다. 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은 뭔가요? 당신의 가게를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죠. 칼럼은 우리 가게가 대한민국 최고 맛집 이렇게 막 소리 높여 외치는 대신에요. 예를 들어 이 된장찌개에는 짠 음식을 잘못 드셨던 저희 어머니를 위해 할머니께서 수십 년간 시간장으로 담가오신 좀 특별한 간장이 들어갑니다. 와 같이 당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최고나 1등 같은 그런 서열 경쟁 대신에 가게만의 고유한 이야기, 그걸로 차별화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비싼 희귀 식재료나 화려한 수상 경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사장님이 이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 이 가게를 열게 된 꿈은 뭐였는지, 지금 만드는 이 음식 레시피 하나에 어떤 가족의 사랑이나 추억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가게의 식재료 대주는 지역 농부와의 오랜 우정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스토리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기술로 쉽게 따라할 수도 없는 그 가게만의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칼럼은 손님들이 단순히 음식 맛에 만족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야기에 감동하고 공감하면서 기꺼이 가게의 팬이 되어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팬덤은 가격이나 유행이 쉽게 흔들리지 않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나 몸담고 있는 공간에 아직 꺼내놓지 않은 어떤 진솔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말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야기가 있는 음식, 이야기가 있는 공간은 확실히 다른 경험을 주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규칙으로 가보죠. 오만 대신 진정성으로 무장하라. 이건 앞선 2가지보다 좀 더 실천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가르치려 드는 그런 오만함 대신에 정직한 재료로 만든 따뜻한 밥 한 끼가 가진 그 본질적인 힘, 그 진정성을 믿고 보여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럼이 정말 중요하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당신과 함께 땀 흘리는 직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방 뒤편에서 묵묵히 자기 일하는 막내 직원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홀에서 감정 노동에 시달릴 수 있는 서빙 직원의 고충을 세심하게 헤아려주는 그런 리더십과 동료애, 이게 진정성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존중과도 딱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결국 처음 지적했던 문제, 그러니까 일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군요. 직원 존중이 근데 어떻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칼럼은 행복한 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든다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직원들이 내가 여기서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게 그 건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진정성 있는 환대 있잖아요. 그거는 인위적인 친절 교육이나 비싼 인테리어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칼럼은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SNS에 맨날 완벽하게 세팅된 음식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때로는 주방이나 홀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진심으로 웃고 있는 진짜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고객에게 더 깊은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해요. 고객들은 그런 꾸밈없는 모습에서 가게의 철학, 진심을 느낀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이 칼럼은 결국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써보자 이런 제안 같아요. 남들이 정해놓은 좁은 길, 미식올림픽 같은 승자 독식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자는 외침이고요. 잠깐 반짝이는 명성이나 언론의 주목보다는 내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이웃과의 관계, 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의미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비유가 특히 이 모든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스토리, 진정성이라는 세 기둥 위에 단단하게 세워진 작은 식당은요, 단순히 밥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 도생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온기나 위로, 그리고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작은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섬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라는 바다 역시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칼럼은 끝을 맺습니다. 이 작은 공화국 비유는 단순한 감성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칼럼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경제 모델, 그러니까 관계와 신뢰가 중요한 자본이 되는 모델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은 공화국. 정말 인상적인 비유이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자,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외식업계의 그늘과 빛,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칼럼의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칼럼은 비록 식당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서 이야기된 공동체, 스토리, 진정성을 기반으로 나만의 작은 공화국을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몸담고 있는 다른 분야의 일이나 개인적의 삶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성공 잣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성공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